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전 세계 선박 2,000척이 멈춰 서 있습니다. 선원만 2만 명, 갇혀있는 원유 가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죠.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흔히 보던 그 기름이 지금은 바다 위 거대한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배가 멈춘 게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혈관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출구 없는 초거대 주차장에 갇힌 채 식량이 떨어져가는 운전자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선원들은 지금 그런 절박함 속에서 미사일 소리를 자장가 삼아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대규모 공습 예고에 잠도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는 증언이 들려옵니다. 지도를 펼치고 보면 그저 바다 위의 작은 점 하나일 뿐이지만 그 점 하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집 식탁 물가와 대출 금리는 널뛰기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금속 선체 안에서 우리 아들, 우리 형제들이 국가 물류를 지탱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고통은 곧 우리 지갑의 고통으로 직결되는 팩트니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정적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2,000척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배들이 싣고 있는 원유와 가스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자동차 엔진보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꺼질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저 멀리 중동 바다 위에서 증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굳게 닫혔던 이 감옥의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주간의 휴전이 발표되며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극적 타결이라며 희망적인 소식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건 축복이라기보다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2,000척의 배가 줄을 서서 해협을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산술적으로 최소 한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4일, 즉 2주뿐이죠. 이건 불이 난 공연장에서 단 하나의 비상구만 열어준 채 10분 안에 모두 대피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좁은 시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모두가 살아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뒤처지게 되고 그 뒤처진 선박은 다시 인질이 될 운명입니다. 이 주라는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누가 먼저 탈출할 것인가를 두고 배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이 열렸다고 안도하며 잠든 사이 누군가는 이미 번호표를 선점하기 위해 비정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평화가 기회일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 휴전은 승자가 정해진 게임입니다. 14일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동안 해협 입구는 서로 먼저 나가려는 선박들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라도 난다면 그나마 열린 비상구마저 영원히 폐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담긴 기업들의 원자재가 저 바다 위 꼴찌 순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희망이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그 뒤에 숨겨진 물리적 한계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지도는 평평해 보이지만 바다 아래는 지독한 낭떠러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은 약 39km. 하지만 거대 유조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고작 3km 남짓에 불과합니다. 바다 위의 외나무다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수심 또한 문제입니다. 화물을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은 선체 아랫부분이 20m 넘게 잠기는데 해협 곳곳의 얕은 수심과 암초를 피하다 보면 사실상 일렬종대로 거북이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자연의 변덕까지 가세합니다. 이 지역 특유의 짙은 안개와 모래바람은 베테랑 선장들의 시야마저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최첨단 레이더가 있어도 좁은 항로에서 수천 척이 엉키면 충돌 사고는 시간 문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GPS 교란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선박들은 그야말로 눈을 가린 채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도 하루 150척 안팎이던 통행량이 지금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만약 탈출을 서두르다 단 한 척의 배라도 항로 중간에 좌초되거나 멈춰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3km의 좁은 문은 그대로 용접된 것처럼 닫혀버릴 겁니다. 이 주라는 금쪽 같은 시간은 사고 수습만 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한 적은 이란의 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해협이 가진 지형적 저주와 물리적 한계라는 더 거대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정한 바다 위에도 엄연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니까요. 국제법상 해협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총구를 쥔 이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란은 우리와 등진 나라의 배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노골적으로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국가의 선박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열어주듯 길을 내어주면서 눈밖에 난 배들은 검문소 앞에 세워둔 채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식이죠. 우리 국적선 26척은 지금 그 순번 대기표 어디쯤에 있을까요? 정부는 연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지만 현장의 배들은 혹시 모를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식별 장치인 AIS까지 끄고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실은 배들이 이 정치적 수싸움에서 밀려나 꼴찌 순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의 시간이 흘러 문이 다시 닫히는 순간 그 배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바다의 인질로 남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 지연이 아니라 국가적 생존권이 걸린 도박입니다. 결국 지금 호르무즈는 거대한 정치적 시험대입니다. 누구의 배가 먼저 해협을 통과해 공해상으로 나가는지가 곧 그 나라의 외교적 성적표가 되는 셈이죠.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 혹은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된 원자재가 이 비정한 서열 싸움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 아수라장에서 과연 우리는 실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순번만이 아닙니다. 이란이 내민 또 다른 청구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지만 이번엔 그 대가가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이란은 이 주간의 휴전 조건으로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에 통행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액은 원유 한 배럴당 1달러,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통과하려면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제 방식이 더 기가 막힙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로 그것도 이란의 심사가 끝나면 단 몇 초 안에 입금을 마쳐야 하죠. 사실상의 디지털 갈취나 다름없는 풍경이 전 세계 에너지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명분은 당당합니다. 이 2주라는 시간이 적들에게 무기를 나르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모든 화물을 꼼꼼히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속내는 뻔합니다. 국제 제재로 묶인 자금줄을 암호화폐라는 우회로를 통해 뚫고 파괴된 국가시설을 재건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이 요구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장 배가 묶인 기업들과 에너지 수급이 급한 국가들은 이란의 눈치를 보며 비트코인을 사 모아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협의 주권이 국제법이 아닌 이란의 전자지갑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통행료가 단순히 일시적인 비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든 돈만 내면 열리는 사유지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정유사와 물류사의 부담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주유소 가격표와 택배비로 전가됩니다. 이란이 던진 이 암호화폐 청구서가 전 세계 물가에 어떤 연쇄 폭발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돈이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할 유조선 7척에는 무려 1,4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일주일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죠. 이 배들이 제때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탈출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일주일 분량의 에너지를 통째로 도둑맞는 셈입니다. 1,400만 배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부피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인질의 몸값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장의 비명은 이미 실물 경제를 처참하게 핥히고 있습니다.
배를 한 번 띄울 때마다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도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가는 어민들, 치솟는 기름값에 운전대를 잡기가 무섭다는 화물차 기사님들의 탄식이 들리시나요? 연안 여객선 한 번 띄우면 30만 원 남던 수익이 이제는 50만 원 적자로 돌아섰다는 통계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기름값이라는 폭탄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고, 그 파편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지갑을 가장 먼저 타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이 고통의 끝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조선 7척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잠시 숨통은 트이겠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비축유가 바닥나고 수입 단가가 치솟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언제든 중동의 작은 불씨 하나에 휘청이는 에너지 빈국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깎아먹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 고유가라는 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주의 시간이 흐른 뒤 과연 호르무즈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장의 지표들은 전혀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바다 위 상공에선 여전히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정체 모를 드론을 격추하는 포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란 전역에 휴전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증언은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얇은 유리판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주라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좁은 문은 이전보다 더 무겁고 단단하게 닫힐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문이 다시 닫힌다면 배들은 결국 플랜 B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하거나 여전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홍해를 관통해야 하죠. 하지만 이 대안들은 모두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선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순간 물류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그 비용은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간의 탈출극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물류 대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휴전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2주 동안은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가장 위험한 투자 전략입니다. 국제 유가와 금리가 이 일시적인 봉합에소가 잠시 숨을 고를 때 우리는 그 다음 폭풍이 어디서 몰아칠지 미리 내다봐야 합니다. 이 주라는 시간은 안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지 모를 봉쇄의 시대를 대비해 내 자산을 재배치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짧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안전한 육지로 대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호르무즈라는 좁은 길목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2,000척의 배가 뿜어내는 검은 연기와 선원들의 절박한 기다림은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뉴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소음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읽어내야 할 생존의 신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꿈틀대고 결국 금리가 요동치며 우리네 대출 이자와 투자 수익률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포트폴리오의 에너지 방어력을 점검하십시오. 유가 상승 수혜주나 원자재, ETF를 통해 해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물류 대란의 장기화에 대비해 공급망 리스크가 적은 내수 중심의 우량주로 자산의 일부를 대피시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실시간 선박 트래픽과 암호화폐 통행료, 결제 추이를 주시하십시오. 이 데이터들이 전통적인 경제 지표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의 향방을 알려주는 선행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주간의 탈출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절대적인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휴전 소식에 안도하며 잠시 눈을 붙일 때 깨어있는 투자자는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책상 위에 펼쳐둡니다. 냉철한 분석 없는 막연한 낙관이야말로 투자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독한 팩트와 솔루션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이 여정에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경제전략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